오늘은 알파리포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알파리포산은 항산화 네트워크의 주요 물질입니다. 우리 몸은 에너지를 생산하기 위해 산소를 받아들이는데 여기까지는 좋은데 이 산소가 활성산소가 되어서 우리 몸의 세포를 공격하고 우리 몸에 염증을 일으키고 노화의 주된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 활성산소를 없애는 항산화 네트워크를 통해 우리 몸은 활성산소를 제거합니다. 이 알파리포산은 원래 우리 몸속 미토콘드리아에서 자연적으로 생산되는 활성산소 방어 물질입니다. 그래서 알파리포산은 우리 몸 입장에서 보면 매우 특별한 녀석은 아니고 원래 있는 녀석인 것이죠. 알파리포산의 주된 기능은 글루타치온의 재생성과 관련되고 항산화 네트워크 상으로 사이올 사이클에 해당되는 부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알파리포산의 구조를 보면 황을 가지고 있습니다. S가 황을 나타내는데 글루타치온의 구조를 보더라도 황이 포함되어 있어 둘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글루타치온은 항산화에도 큰 도움이 되지만 해독 능력이 정말 탁월한 물질이라 독극물에 중독됐었을 때도 사용되는 약물이자 우리 몸속에 있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입니다. 알파리포산의 같은 맥락으로 황을 공급하는 물질 그리고 글루타치온의 구성 성분인 시스테인을 드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글루타치온의 황은 외부에서만 유입되어야만 하므로 항산화를 위해서 시스테인을 드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또한 MSM을 드시는 분들도 이와 마찬가지죠. 알파리포산이 유명한 이유는 항산화 기능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원래 우리 몸속에서 소량 생성되는 이 녀석은 항산화 기능도 겸사겸사 하는 것이죠. 일단 기본적으로 미토콘드리아에서 메인 작용을 하는데 근육세포에서 AMPK 감홍도를 올려서 인슐린에 대한 민감성을 올리고 체중 조절, 식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이 둘의 항목은 약간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두산백과의 알파리포산 항목을 보시면 간단하게 알파리포산이 에너지를 태워서 체중 조절을 한다는 것이고 당뇨와 체중은 깊은 관계가 있는데 그 이유 중 하나는 AMPK라는 효소 때문입니다. 그런데 알파리포산이 여기에 관련된다는 것이죠. 당뇨약인 메폴민은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웬만하면 다 드시고 있다고 생각하셔도 되는 약입니다. 회사는 다르지만 뒤집어 보시면 이 성분의 약은 기본적으로 드시고 계실 겁니다. 이 약의 원리는 정말 다양하지만 이 메폴민이라는 녀석이 AMPK에 작용해서 당뇨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거든요. 똑같이 아까 보았던 알파리포산의 논문에서도 알파리포산은 AMPK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알파리포산은 AMPK라는 걸 통해서 당뇨와 연결되죠. 우리나라에서는 치옥트산이라는 이름으로 전문의약품으로 구분되어 있는데요. 알파리포산에서 갑자기 왜 치옥트산으로 넘어왔느냐면 성분에서는 알 수 없지만 주의사항에서 간접적으로 알 수 있듯이 치옥트산이 알파리포산입니다. 부르는 명칭이 다른 것이지 같습니다. 이 치옥트산은 효능 효과로 당뇨병성 다발성 신경염의 완화에 쓰이는데 아까 설명드린 AMPK를 통해서 당뇨와 알파리포산은 연결되는 것으로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킴스에 따르면 간경화, 당뇨병, 죽상경화증, 다발성 신경염의 환자는 체내에서 알파리포산이 감소합니다. 이래서 합병증이 발생하는 것이죠. 원래 생성돼야 하는 녀석이 당뇨병에 걸리면 생성이 안 됩니다. 이래서 다발성 신경염이 발생하고 알파리포산의 가장 기본 기능인 항산화 능력이 떨어지니 노화가 가속되며 합병증이 발생하기 쉬워집니다. 그래서 이 기능을 인정받아서 치옥트산인 알파리포산은 전문의약품으로 있습니다. 외국에서는 건강기능식품처럼 자유롭게 살 수 있고 지금 개인분들은 직구를 할 수 있는데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된 것은 조금 아쉽습니다. 효능효과를 정리하면 첫 번째, 항산화 네트워크의 구성 요소로서 항산화 기능을 합니다. 두 번째, 글루타치온과 연관되어 해독과 피부 미용, 특히 글루타치온은 피부 미백에도 관련되는 요소로서 피부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항산화와 결부되어 항염증 기능을 담당하고 네 번째, 우리나라에서 의약품으로 인정된 바 당뇨의 합병증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이 기업 교수님의 논문들을 근거로 식욕 억제와 다이어트에도 약간의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알파리포산은 국내에서는 전문의약품으로 구분되어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지만 구매가 가능한데 직구를 통해서도 구매할 수 있습니다. 알파리포산은 기본 제품과 R형을 뽑아낸 제품으로 구성됩니다. 기본으로 검색해서 나오는 알파리포산은 R형과 S형이 섞여 있는 형태고 이런 식으로 안정화되고 무엇인가 강조된 형태의 알파리포산은 R형만을 따로 뽑아낸 것입니다. 알파리포산은 이 빨간색 부분이 카이랄 센터에 해당하기 때문에 거울상 이성질체가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른손과 왼손의 관계죠. 모양은 똑같은데 같지는 않으니까요. 이 관계를 해열제를 통해서도 쉽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EGN6로 보면
이부프로펜과 덱시부프로펜과 같은 현상인데 하나는 효과 있고 하나는 효과 없으니 굳이 효과 없는 걸 먹을 필요 없다 생각해서 효과만 있는 걸 뽑아낸, 한 번 더 정제했다고 생각하셔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섞인 형태의 알파리포산과 R형만 뽑아낸 알파리포산은 차이가 좀 있습니다. 다만 일반적인 의약품으로 사용된 형태도 락세믹 혼합물, 즉 섞인 형태이기 때문에 가격 대비로 본다면 반드시 R형을 구매할 필요는 없다고 개인적으로는 생각됩니다. 참고만 하셔서 이런 것도 있다 생각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주의사항으로 아까 전에 논문으로 잠시 설명드린 바 인슐린 민감성이 증가합니다.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이 드실 가능성이 높은 약물이라 혈당에 조심하셔야 합니다. 드신다면 주치의와 상담하시면서 혈당을 모니터링 하셔야 합니다. 드물게 발생하는 일이지만 문헌을 함께 보면 당뇨약과 상호작용하여 저혈당이 드물게 유발될 수 있습니다. 이게 가장 위험한 부작용이므로 이것을 주의하시면서 복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로 알파리포산은 마그네슘과 철, 칼슘과 같은 미네랄들과 동시 복용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하나는 아침에, 하나는 저녁에 복용하는 식으로 권고되어 있습니다. 알파리포산의 구조를 보면 황이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이 황이 마그네슘과 철을 붙잡습니다. 그러면 돈 들여서 먹은 미네랄을 흡착해서 알파리포산도 효과가 없어지고 미네랄도 효과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꼭 시간을 벌려서 드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적정 용량. 여기서는 600mg짜리 열알 이렇게 이야기되고 있습니다만 이렇게는 안 드셔야 합니다. 용량은 항상 주의해 주셔야 합니다. 열알까지는 웬만하면 안 드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간단한 부작용으로 오심과 구토, 위장장애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알파리포산을 선택하실 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